안녕하세요. 행복주치 선영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시리즈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실업급여 정리를 사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다음에는 실업급여 바뀐 내용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들,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예외 사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신청 시에,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의외로 이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기가 사시는 관할에 가셔야 돼요.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자기가 사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업급여 관련된 팀이 관할 고용센터에 가시면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수급팀이고 하나는 인증팀이에요. 그래서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틀린데 수급팀하고 인증팀이 같은 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층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팀은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팀이고, 인정팀은 이제 내가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오셔서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을 때 1차에 오셔서 8일치 받으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오셔서 받는 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수급팀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수급 요건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고용센터에 오시면은 이 번호표를 잘못 뽑으셔가지고 인정팀에서 이제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쪽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 오시면 항상 수급팀에 가셔서 내가 수급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용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을 넣잖아요. 4대 보험 중에 이제 실업급여 여부는 고용보험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을 퇴사 시점 기준으로 18개월 근무 중에서, 그러니까 1년 6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나는 그럼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넣었는데 1년 6개월 안에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서 이제 이 날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리즈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요 요건을 1차로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180일, 그러니까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돼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1년 6개월 근무일 중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요.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 돼요. 그러면은 1단계는 된 거죠. 그러면 이제 2단계 확인하셔야 될 거는 내가 왜 그만두고 나왔는지. 퇴사 사유가 중요한데요. 퇴사 사유가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개인 사정으로 나온 거는 대부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사정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나 이제 공고사직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임신과 육아, 그다음 불합리한 차별, 최저임금 미달, 괴롭힘, 이런 사유들은 예외 규정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예외 규정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시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원칙이고요. 그냥 개인 사정으로 나온 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비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실업급여가 되는지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고용보험 퇴사 시점에 내가 180일 이상
실제 근무일수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인지, 근데 자발적 퇴사 사유라 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시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출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출이 되고 나면 됐는지 확인 여부를 하시고 이제 고용센터 쪽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실제 근무 일수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돼 있는지,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지, 자발적 퇴사 사유라도 왜 규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시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이 세 개를 우선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급팀에 오셔서 수급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신청을 하러 오시기 전에 워크넷에 구직 신청하시고,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수급 자격 관련된 온라인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받고 오시면 좀 더 빨리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하시고 이제 고용센터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수급 요건을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구직 신청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고,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14일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신청하는 편을 만들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내용들을 이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에 또 할 건데 그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시신고서하고 이직 확인서 넣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직 신청하시고 온라인 수업 들으시고 14일 안에 오셔서 수급팀에 가셔서 수급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죠.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들, 그리고 착각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조기 재취업 수당도 많이 물어보시죠. 내가 조기 재취업 수당 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자녀 급여 일수, 그러니까 내가 실업급여 받는 일수 남은 데서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은 급여의 50%를 1년 근무 후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기간 중에 남아있는 급여일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고, 2분의 1 이상이 될 때 내가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나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러 오죠. 오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불로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업급여,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실업급여만으로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난 좀 빨리 취업해서 일을 하고 월급을 그냥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만약 조기 재취업 수당 요건이 되시면은 받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거는 이제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12개월이 넘으면 신청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아까처럼 만족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3년 안에 있었던 그 고용보험 내용들은,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 이력들은 합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요번에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다 하시면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잘 안 되시는데 지정된 날짜에 출석도 하셔야 되고 구직활동 증빙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센터의 담당자들이 지정해 주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출석하라고 하는 날짜. 그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구직활동을 증빙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직활동 같은 경우는 워크넷이나 자코리아, 사람인 뭐 이런 데서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일 간단하죠. 아니면 이제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가셔서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시고 사인도 받아오시고 뭐 증빙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오셔서 증빙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정된 날짜에 꼭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하시고 그, 그리고 구직활동 증빙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습 교육.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넷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했잖아요.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급 교육을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더 빨리 되죠. 근데 이제 수급 교육을 들을 수 없는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용센터 자체에서 수급 교육을 하거든요. 집체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1차하고 4차.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반드시 방문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는 거는 지키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그러니까 수급 교육하고 나면 1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센터에 방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4차 때도 방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회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개월을 받는다 하면은 4회차가 내가 만약 마지막 회차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4회차 때 직전 회차, 그러니까 3회차 때는 사실 센터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고용센터에서 원래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거를 생략하는 고용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시죠.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출석 날짜에 못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 활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수급 인정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회차를 8일치를 받으러 오기 전에 이제 인정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급 인정 기간 동안에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이제 구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연장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상병급여라고 해서 아플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거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출석 일자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지정된 날짜에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업 인정 특례 제도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죠. 아니면 우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차에서 4차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거 이제 변경 내용에서 제가 할 건데 이제 변경된 게 뭐가 변경이 됐냐면 그러니까 작년 2019년 10월 1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급받는 기간이 30일 연장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지금 4개월에서 9개월로 바뀌었어요. 30일씩 연장이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1차에서 4차 동안에는 4주에 한 번 구직활동 해올 수 있고요. 5차 이후에는 4주에 2번 구직활동을 해와야 되거든요. 근데 60세 이상인 분들은 1차에서 8차까지 4주에 1회만 구직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 4차는 한 번만, 4주에 한 번만, 그 다음에 5차 이후에는 2번,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1회에서 8회차에 4주에 1회 구직활동이 가능하세요. 이게 65세가 60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활동 대신에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기 특강, 집단 상담. 저번에 제가 유튜브 할 때 이거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집단 상담과 단기 특강의 차이는 뭐냐면 집단 상담은 4일에서 5일 정도 9시에서 한 4, 5시 정도 길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어떤 수업을 하냐면 이력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구직 기술, 그러니까 면접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가 모니터링 하는 방법, 직업 심리 검사, 뭐 기타 등등 구직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배우죠. 그래서
장기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게 집단 상담이고, 단기 특강은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오전 오후에 나누어서 하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줄여서 하는 수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 국민연금에 관한 거, 이런 제도들에 관한 설명들을 하는 특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신해서 구직활동 대신에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직업심리검사라고 해서 이거 워크넷에 가면 내가 직업이 어느 쪽으로 맞는지, 내가 창업을 할 거면 창업에 관련된 검사, 뭐 이런 검사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하는 방법. 그다음 내가 자영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러면 자영업 활동 내역서, 계획서 이런 거를 내 가지고 자영업 활동하는 걸 증빙해도 되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훈련 참여, 국비 지원 받아서 국민일번 카드 발급 받아서 이제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듣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구직활동 대신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급 기간 동안 내가 4개월을 받든 5개월을 받든 이 기간 동안에 횟수 제한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이게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해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4개월 안에 이제 만약에 내가 단기 특강을 듣겠다 하면 단기 특강은 2번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직업심리검사를 한 개 더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기간 중에 횟수 제한은 없어졌지만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회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게 오늘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시고 헷갈려하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019년 10월 1일자로 이게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핵심 포인트들만 집어서 변경된 내용들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 사유들, 아까 제가 비자발적 사유만 된다고 했잖아요. 자발적 사유는 안 된다 했는데 예외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 예외 규정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2개월 차 접어드는데 3개월까지 500명을 모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